무대 위에 차지연을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충격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고, 저 목소리에는 사람의 심장을 움켜쥐는 무언가가 있다고, 저 눈빛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삶의 파편이 터져나오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조명이 켜지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달라지고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찰나 객석 전체가 동시에 숨을 죽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두고 뮤지컬계의 디바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무대를 집어삼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차지연의 무대는 타고난 재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압도적인 힘의 밑바닥에는 너무 오래 참아온 눈물과 너무 일찍 베어버린 책임, 그리고 끝내 지워지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상처가 눌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연의 목소리는 단지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깊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프고 처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 앞에서 무너집니다. 많은 이들은 무대 위의 차지연만 보고 그녀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는 성량, 날카로운 집중력, 인물을 꿰뚫는 감정 표현을 보고 있으면 오랜 시간 단단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라온 예술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린 시절은 그런 화려한 상상과는 너무도 멀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통 예술의 뿌리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외조부가 판소리 북명인으로 활동하던 집안, 소리와 장단이 숨쉬듯 일상에 스며든 환경, 예술을 생활처럼 받아들이는 공간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기본기와 예절을 배웠고 어른에 대한 존중과 규율을 몸에 익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며 세상을 배우던 나이의 차지연은 이미 집중과 반복, 인내와 절제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훗날 그녀를 거대한 무대 위에 세우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단단한 뿌리 위로 곧 너무 거칠고 잔혹한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차지연의 삶에 가장 깊은 균열을 만든 것은 결국 가족의 붕괴였습니다. 경제적인 몰락은 단순히 집안 형편이 나빠졌다는 한 문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극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너무 빨리 현실의 무게를 알아버리는 계기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집이 있었고 어른들이 있었고 삶을 지탱해주는 구조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정감은 사라지고 집 안에는 긴장과 침묵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얼굴만 봐도 집안의 기온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설명하지 않아도 불안을 느낍니다. 차지연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아직 세상의 논리를 다 이해하기도 전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를 몸으로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가족의 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설명도 작별도 아닌 공백이었습니다. 이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이별이 있고 미워하면서도 이유를 아는 이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지연이 겪은 것은 그런 종류의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라졌고 가족은 남겨졌고 해결되지 않은 빚과 감정만이 집안에 떠돌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시 돌아올 생각은 있었는지 이 모든 질문은 오랫동안 답을 얻지 못한 채 떠다녔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가족으로 존재해주는 것도 아닌 상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는 상처입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란 세상의 첫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침묵과 빚과 상실만 남는다면 그 아이는 무엇을 믿고 자라야 했을까요? 차지연의 눈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고 원망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퍼부어야 할지조차 모른 채 마음속에만 쌓여가던 눈물 말입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상처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차지연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딸로만 남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가족을 떠받쳐야 하는 위치로 밀려났고 예술을 꿈꾸는 아이이기 전에 현실을 버텨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무언가를 배우기보다 먼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은행 업무 보조, 행사장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마스코트, 각종 노래 대회와 경연 무대까지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무대는 더 이상 꿈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었고 노래는 표현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좋아서 노래를 시작하지만 차지연은 살아남기 위해 노래를 놓지 못했던 셈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그녀의 목소리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서 부르는 사람의 노래와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붙드는 사람의 노래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절 생활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옥상 위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했던 시간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안정감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열기가 머리 위를 짓누르고 겨울이면 냉기가 뼛속으로 파고드는 공간. 그곳에서는 계절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때리고 지나갑니다. 어른에게도 버거운 환경이었을 텐데 어린 차지연은 그 공간에서 버티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쉬는 곳이지만 그녀에게 그 시절의 집은 그저 오늘도 버텼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고 내일 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다시 현실과 마주하는 일상이 반복됐을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어린 마음이 얼마나 일찍 달아갔을지,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며 강한 척해야 했을지 생각하면 그녀의 무대가 왜 그렇게 처절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역할의 전도였습니다. 아이는 원래 기대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차지연은 어느 순간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해야 했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현실적 부담까지 체감해야 했습니다. 가장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워서 어린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기엔 잔인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실상 그 위치를 살아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생존을 먼저 계산해야 했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일을 먼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충분히 누려보지도 못한 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평범하게 서운해하고 평범하게 투정 부리고 평범하게 누군가에게 안겨 울어도 되는 시간은 차지연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울지 않는 법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울어도 앞으로 가야 하는 법을 먼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억눌린 눈물은 노래가 되어 무대 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차지연의 삶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성공이 곧바로 자유를 뜻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라이온킹 같은 작품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작품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라피키 역을 통해 차지연은 단숨에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배우로 떠올랐고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캐스팅 소식 뒤편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집을 구하기 위해 출연료 일부를 미리 정산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의 카리스마를 보며 이미 스타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무대 밖의 차지연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계산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렇게 수입이 늘어난 뒤에도 그 돈을 온전히 자신의 삶에 쓸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했고 그녀는 락박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의 성공을 누리기보다 과거를 수습하는 데 먼저 써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입니까? 무대 위의 박수는 커졌는데 삶의 무게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유명해졌는데 어깨 위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환희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책임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지연의 눈빛에는 늘 두 가지 얼굴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하나는 누구보다 당당한 디바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완전히 안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삶을 먼저 견뎌야 했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쉽게 배우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에게 감정을 맡기고 무너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두렵습니다. 차지연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도, 관계도, 가정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행복해지는 상상을 하는 순간조차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먼저 따라붙는 삶. 이것이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가장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 오래가는 상처는 바로 신뢰의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차지연은 그런 상처를 안고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자신의 무대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다른 배우들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배우는 감정을 흉내내고 어떤 배우는 기술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차지연은 자신이 지나온 절망과 분노, 상실과 외로움을 통과시켜 인물의 고통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라 거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녀가 슬픔을 부르면 진짜로 잃어본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고 분노를 토해내면 억울함을 오래 삼켜본 사람의 떨림이 묻어납니다. 무대 위에서 울지 않아도 관객은 그녀의 눈물을 봅니다. 목소리 안에, 호흡 안에, 그리고 짧은 정적 안에 눌러담긴 인생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지연의 압도적 무대는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연료로 삼아 완성된 것입니다. 너무 잔인한 말이지만 바로 그 상처가 그녀를 대체 불가능한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차지연은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버텼을까? 아버지의 부재, 가난, 빚, 너무 이른 책임, 성공 후에도 이어진 청산의 시간까지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에너지로 무대에 설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타고난 예술적 감각도 있었을 것이고 무너질 수 없는 현실이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자기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차지연은 그것을 품은 채로 걸어갔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보다 그 아픔을 무대 위에서 다른 형태의 진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단순히 잘하는 배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을 봅니다. 살아남았고 끝내 쓰러지지 않았고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예술로 바꾸어낸 사람의 몸짓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또 하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준 것은 결혼과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책임과 생존의 언어만 알고 살아온 사람에게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큰 치유가 됩니다. 남편과 시가족의 지지는 그녀가 처음으로 보호받는 감각을 다시 배울 수 있게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앞에 서주고 오해와 편견 앞에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경험은 어린 시절 상실한 울타리를 다른 형태로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차지연에게 새로운 가족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천천히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가족이 상실과 부재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면 새로운 가족은 안정과 존중의 의미를 가르쳐준 셈입니다. 물론 깊은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만 모든 것을 버텨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지연의 무대는 단순한 화려함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예술가를 볼 때 결과만 봅니다. 압도적인 성량, 강렬한 눈빛, 완벽한 표현력,
객석을 뒤흔드는 존재감. 그러나 차지연이라는 이름 뒤에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어두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족의 붕괴, 아버지의 실종 같은 부재, 남겨진 빚, 너무 빨리 끝나버린 어린 시절, 책임의 무게, 그리고 그것을 다 견디고도 예술을 놓지 않은 집념.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잘 만든 공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응축된 폭발처럼 다가옵니다.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통과해온 시간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지연의 진짜 눈물입니다. 눈으로 흘리는 눈물만이 아닙니다. 목소리에 밴 눈물, 가슴에 눌러 담긴 눈물, 무너질 수 없어서 끝내 노래가 되어버린 눈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물이 차지연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강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말 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안고도 끝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차지연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분명 그녀의 삶을 깊이 찢어 놓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관계의 방식에까지 오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처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조각들을 주워 모아 자기만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서 있는 자리는 단순히 스타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에서 도망치지 않고 아픔을 예술로 바꾸며 끝내 자기 목소리로 세상을 울린 사람의 자리입니다. 결국 차지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사실 하나를 남깁니다. 사람의 과거는 그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것.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거대한 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예술은 편안함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 끝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지연의 압도적인 무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상처, 무너진 가족,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끝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은 시간의 총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차지연의 무대를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단순히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눈물로 자기 무대를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그녀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차지연의 진짜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